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성산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학교, 그러니까 성대부터 서강대, 한양대를 쓰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위로서는 연대, 고대, 성산, 중경외시까지 대부분 같이 쓰는 그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보면 큰 차이 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수한 정도는 1.7에서 뭐 한 2.0 사이, 좀 더 들어가면 2.0 초반까지 쓰거든요. 대부분 원서를 쓸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중경외시도 마찬가지로 한 그 정도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학생부의 진로나 전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 잘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잘 캐치해낸다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가장 애매한 게, 그러니까 가장 고민도 많이 되는 게 바로 성서한 지원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서한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레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은. 중경외시나 건동홍숙 정도의 라인의 내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써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대부분 성서한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으로 쓰긴 하지만 더 높은 레벨로 가려면 이제 논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폭이 넓고 실제로 가장 쓰기 고민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 성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대입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0-2023 대입 주요 변화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모집 인원에 대한 확대입니다. 확대. 수도권으로 확인해 보면 종합전형이 여전히 한 46% 정도 되고요. 교과전형이 좀 늘었어요. 한 11%, 종합전형 46%, 노술전형이 한 11% 정도 되고, 나머지 실기전형, 그리고 종합 수능이 한 40%까지 되는데, 이걸 조금 인서울 수도권으로 그래서 좀 더 확대가 아니라 좀 좁혀서 인서울권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15개 대학을 주요 대학으로 따져보면 종합전형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과거보다, 작년의 입결보다 올해 입결이 조금 더 빡셀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15개 주요 대학으로 보면 종합전형이 46%에서 32%까지 줄었어요. 그걸 줄이면 32%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0% 입학했거든요. 37%, 38% 이런 됐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6, 7% 정도 줄어가지고 그 6, 7%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 대학은 학생 수도 많이 뽑지 않지만 그 줄은 만큼 다 정시로 옮겨가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서강대와 성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이 없었었어요. 그러다 올해 교과전형이 생기면서 종합전형이 더 줄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뚫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 학교가 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연계의 같은 경우는 약대가 생겼죠. 약대가 1,700명 이상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한전공대도 생겼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라인으로 따져보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는 특수목적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여전히 이제 그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서성한 정도 가는 친구들이 거기 정도를 쓰거든요. 쓸 수 있다면 6장 중에 특수목적 대학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확대되고 종합전형이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턴라인도 약간 더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과전형이 확대되었다. 원래 없었던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교과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6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서 미적을 본 친구들이
실제로 1등급 비율이 거의 95%에 육박하거든요. 미적하고 기하, 이과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를 맞는 데서는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정말 유리해졌습니다. 최소 원래 3등급이었던 애들이 2등급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예요. 수능 최저에서는 유리해졌는데 어디에서도 불리해졌냐면 우리 친구들 6월 모의평가 이제 6월 30일 날 성적표를 받아볼 겁니다. 원래 작년 실력으로 보면 3등급을 찍어야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2등급을 찍히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인플레가 생길 수 있어요. 수학에 대한 인플레. 진짜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등급상으로는 그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6월 모평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면 반드시 이 아이가 몇 개를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상위권이 촘촘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시가 불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을 때 수시로 웬만하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는 수시 전형에서 갈 수 있는 전형을 교과부터 종합, 논술, 정시까지 바라봤을 때 어디가 가장 유리하고 유리한 것이 있다면 잘 분산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논술 전형이 축소되긴 했으나 실제로 여전히 노려볼 만한 구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종합전형 당연히 줄었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서류 간소화 자소서 폐지가 주 목적인데 자소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자소서 하는 데가. 고대에는 아예 없고 그런 학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서류 간소화된 내용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자소서 문항이 4번 문항이 있었고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수상 경력도 다 들어갔죠. 근데 올해부터는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하나씩만 들어가죠. 그리고 세특도 더 쓰기가 어려워졌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자연스럽게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비교과 영역도 그렇게 확대돼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서도 실제로 비교과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집어넣을 것인가, 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그 블라인드를 적용을 한 대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봤을 때 확인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와 교과 세특이 연계된 부분이 보통 한 70% 되고요. 종합전형 내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가 한 30% 되는데 이게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교과. 그렇기 때문에 컷라인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 중요합니다. 이건 수능과 연관되어 있고 최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워낙 모집 단위가 크다 보니까 문과보다 내 성적이 모평형 성적을 받았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는 2등급, 올 2등급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라인 가냐면 건대 라인 정도 가요. 거기서 각각의 뭐 과목에서 한 문제씩 더 맞았다. 그러면 중대 라인 정도 가는 거고 거기서 또 한 문제씩 더 맞았다. 그러면 이제 고대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2등급 컷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점수상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건대, 중대 요 라인에 있는데 이 공부를 더해서 서성한 연고대 라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실제로는 한 2문제만 더 맞으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수능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더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과거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과거보다 작년보다 확실히 유리해졌다.
6월 모평 대체적으로 표본 집단 뽑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과가 어쨌든 1등급, 2등급을 거의 대부분 이과가 이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학에서 한 등급이 다 오르겠죠.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근데 국어도 시험을 봤더니 국어도 70%가 1등급이 이과예요. 영어도 70%가 이과입니다. 결국은 수능 성적이 문과 애들보다 확실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표는 같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애가 정확하게 100분위가 몇 점이고 점수상으로 몇 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과가 유리해진 거는 약학대학이 생긴 거죠. 1700명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전공대에서 따로 생겼고요. 1761명. 그리고 AI 관련 학과가 원래 증원이 안 됐었는데 대학에서 한 명의 학생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부와 상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증원 안 해줍니다, 원래. 절대.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인서울권의 AI 관련 학과가 300개 이상이 생겼어요. 굉장히 유리해진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써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집 단위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2023, 22학년도 변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졌다. 단 한 가지만 좀 조심하자. 뭐? 수능에 대한, 모평에 대한 성적을 냉철하게 분석하자. 그것만 조심하면 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원을 좀 봐야죠. 이렇게 뽑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6,300명이 넘어요. 6,300명 넘습니다. 이 학생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서울대부터 쭉 멈칫다는 인원이 있는데 보통 5대5 정도 되니까 확실히 유리해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정시가 40%로 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연대가 43%예요. 정시가. 이게 문과가 합쳐져서 그런 거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시에서 경영, 경제 이쪽 파트는 정시에서 50% 뽑아요. 그게 합쳐진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거의 한 45%에 육박하고 있다. 연대 같은 경우. 고대도 37.2%예요. 고대는 요 정도 그냥 뽑을 거예요. 여러분. 서강대 37%, 그리고 성대가 43%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늘어납니다. 2월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정시가 4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만 가자니 종합전형의 내용이 줄었어요. 학생 수가, 교과가 좀 늘긴 했는데 교과가 쓰기 좀 애매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과도 쓰고 일부분 종합도 거기서 더 상위권 대학을 가야겠다고 판단하면 논술까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자소서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시간 쓰는 것만큼 사실 수능 성적이 조금 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6월 모평 성적과 9월 모평 성적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확실히 성적이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오른다는 얘기는요, 평상시보다 과목별로 한 문제씩 더 맞을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적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한 문제, 수학에서 한 문제, 국어에서 한 문제, 과탐에서 한 문제, 이 세 개만 더 맞아도 레벨이 학교가 왕창 달라져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 성적대에 있는 애들이 건대부터 어디까지 최소한 성서한까지 정도의 레벨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40%가 넘고 심하게 46%까지 있죠. 그럼 수능 2월까지 포함하면 수시 2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50%에 입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설명에서는 이걸 쓰질 않았어요, 제가. 그건 왜냐하면 수능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벨을 높이려면 결국은 다양한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시 60%, 정시 40%, 특히 60% 중에서 종합전형은 몇 프로라고요? 32%입니다. 모집 인원 한번 보시죠. 쭉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쪽에 있는데 보니까 서강대가 인원이 적죠. 수시 정시 봤을 때 확실히 적어요. 뽑는 인원이.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수시에 1968명, 1448명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1247명, 1670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많이 뽑는 인원은 아니에요. 서강대 때문에도 특히나. 가장 많이 뽑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앙대와 경희대죠. 경희대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인원도 적은 데다 종합전형도 줄었다는 얘기는 종합전형으로 가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시에서 정시에서 합쳐서 44,824명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인문과 자연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이 실제로는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등 안에? 그래서 2만 등 안에는 되자. 그러면 좀 더 높은 대학 수준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등수도 확인하셔야 돼요. 5평에 나오면 전국 등수 나오잖아요. 과목별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상위 15개 대학 수시 전형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수능과 연계된 전형과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에 연계된다는 전형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리고 교과는 우리 애들 성적이 교과라도 쓰기가 애매하거나 쓰고 딱 써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교과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내에서도 고대가 있죠. 학교 추천을 있고 학업 우수형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면 고대가 1813명인데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가 1455명 미래인재 전형에서 있거든요. 종합전형입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되게 많이 쓰려고 하는데 최저가 있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 전형인 거예요. 최저가 있어서. 그 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도 2270명, 한국외대도 마찬가지. 홍익대도 1468명. 이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네들을 빼내고 나면 사실 쓸만한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능 연계 전형으로 보면 전체 수시 인원 중에서 수능 연계가 되는 게 12,985명, 수능 비연계가 14,252명. 따라서 교과 종합으로 합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선생님 수능이 안 나와서 그냥 종합으로만 가려고 해요. 교과는 거의 대부분 최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왕창 줄어들어요. 따라서 수능을 여전히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위 15개 대학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인데요. 수능 비연계되는 것이, 저건 뭐죠? 그냥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거죠. 수능 정시 연계, 이건 뭐냐면 저거는 비연계는 종합전형만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이 정시와 수능 연계는 정시를 포함해서 수능 최저까지 포함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의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 이과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100분위로 보더라도 실제로 바탕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수학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유지만 돼준다면 충분히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수능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44,824명이다. 따라서 수능 연계와 비연계로 따져보면
7대 3이다. 이 얘기를 인문 쪽에서 하면 거의 인문 쪽은 그냥 좌절이에요. 대학은 쉽지 않습니다. 인문 쪽은 N수생도 굉장히 잘해요. 연고대 다니던 애들이 서울대 가려고 수능 다시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쉽지 않은데 이과는 그런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애들이 서울대나 연대 그리고 어디 의대, 시대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과는 잘만 유지해주고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는 단 한 문제라 더 맞는 구조가 나오면 대학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지원자면 유리할까? 그냥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애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적용된 수시 전형 비중이 29%다. 맞출 수 있다면 선택의 범위가 확실히 넓어지고 경쟁력도 좋아지고 경쟁률도 줄어들 것이다. 실제 경쟁률이 확 줄어듭니다. 어머님들.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저 경쟁률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가장 유리한 학교가 하나 있죠.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고대죠, 고대.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으면 되는데 퍼센테이지 하면 되니까 학업 우수형이나 계열적 합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너무 세다 보니까 4과목 합쳐서 4과목 다 들어가야 돼서 합쳐서 8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탐이 2개가 들어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최저를 맞추고 성적이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서성한 라인을 본다는 얘기는 중경외시 라인의 성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신 성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충분히 고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인 거예요. 이따가 뭐 어제 거를 좀 보면 학업 우수형의 내신 컷 라인이 보통 2점대 초반이에요. 2.3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성적을 가지고 원래대로 쓰자면 학교 레벨이나 이런 걸 보자면 건대 라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경외시도 쓸 수 있고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되면 수능 최저만 되면.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고 까다로운 학교일수록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쟁률은 줄어들고 그걸 맞출 수 있다면 합격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면 고대도 지원해보자.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입시 시작은 수능입니다. 수능. 이과는 특히나 수능이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 기회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채점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문과 몰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심각합니다. 문과에. 이 문과 애들은 문과끼리 나중에 정시에서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 건대 정도의 이과를 갈 수능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100분위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중대 정도 가는 거예요. 최소. 어디로 가면? 인문 쪽으로 가면. 그럼 애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이과이긴 하고 실제로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긴 한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걔가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이 잘 나온 거야. 그리고 동아리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됐어. 근데 내 꿈은 사실 없어. 내 꿈은 그냥 돈 잘 버는 거야. 부모 잘 만나서 이제 건물주가 되면 좋은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과 애들은 안 좋은 거죠. 이과가 유리해졌으니까.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 노란 거는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기하 선택한 애들이고 쫙 끝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 여기 이제 확통 선택한 애들이에요. 수학은 성적이 같이 나오잖아요.
학교에는 쟤네들이 1등급이 4%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수학 나형으로 보면 다 1등급이잖아요. 수학 나형. 걔네들이 다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리냐면 여기까지 밀려. 그럼 그걸 누가 다 차지해요? 다 이과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수능에서 유리해졌다.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인문쪽 경제 경영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즘은 컴퓨터나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좀 해야지 취직이 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코딩 공부하고 애들이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좀 하거든요.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위 있는 대학을 쓴 다음에 거기에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차 지원을 하는 거죠. 대학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수학 나형으로 봤을 때 1등급 찍었던 애들이 거의 2, D나 3 앞이 쉽지 않습니다. 표준점 차이가 워낙 많이 커서. 그러다 보니까 문과한테는 안 좋지만 이과한테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혹시 우리 애가 수능을 봤는데 자꾸 못 봤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대학 레벨을 올리는 데 있어. 그걸로만 따지면 괜찮은데 국어 봤더니 국어도 형편없어. 큰일 났어요. 국어 1등급 비율이 이과 2등급도 쭉 보니까 저거밖에 안 돼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학도 잘 하는데 국어도 어느 정도 받쳐줘. 그러면 정시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단 상위권은 정시로 가는 게 쉽지는 여전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리해졌다 하더라도 그건 이과끼리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개수 싸움이에요. 몇 개를 틀렸느냐. 서울 의대 가려면 하나나 2개인데 거기서 하나씩 더 틀릴 때마다 학교 레벨이 떨어지고 의대도 레벨이 하나씩 떨어지거든요. 하나씩 더 틀릴 때마다. 결국은 N수생까지 들어온다고 포함하면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2020, 2021, 그 올해가 2022입니다. 6월 모평을 보면 전체 인원이 39만 7천 명이에요. 39만 7천 명. 근데 시험을 본 애들이 34만 7천 명을 줄었죠. 대학생은 줍니다. 몇 프로 정도 줄었나요? 14% 정도 줄었죠. 재수생은 N수생이죠. 6만 8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가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얼마나 늘었어요? 13만 6천 명을 늘었죠. 그걸 보고 우리 2020을 한번 보자고요. 2022를. 자, 재학생이 35만 7천 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몇 명이 줄겠어요? 비슷해요. 거기 보니까 11월 71%, 70%. 그럼 결국은 재학생 70% 본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채워요? N수생이 채워요. 근데 요번 N수생이 5만 9천 명이 봤다고. 그러면 올해 6월 30일 날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 얘가 등급이 나오겠지만 그 등급을 오롯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막강한 N수생이, 반수생이 아직 몇만 명이 6만 명 이상이 아직 시험을 안 봤어. 그 6만 명이면 인서울 다 채우고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절대. 뭘로 봐야 된다. 점수와 개수로 확인하셔야 된다. 무조건 모평은 점수와 개수로 확인하셔야 된다. 상위권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봐야 된다. 6월 모의평가원 수학 문항별 오답률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공통 과목이에요. 수원 수투죠. 이거는 기하, 미적, 확통 선택한 거예요. 공통 과목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틀린 문항을 한번 봤더니 22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요. 그죠?
인문 쪽은 99.4%, 96.5%, 99.2%. 그래서 확실히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실히 틀린 애가 좀 줄어들었고 실력도 더 있다고 봐야죠. 이 얘기는 왜 보여드린 줄 아세요? 상위권 대학의 의대나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은 수학을 거의 틀리지 않거나 대부분 하나 틀립니다. 대부분 하나. 근데 거기서 그게 어디서 원래 틀리냐면요. 22번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30번에서 틀려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어떤 문항? 스킬 문항. 객관식의 21번, 그리고 주관식의 30번, 그리고 29번도 좀 어렵죠. 그런 문항들이었는데 지금 딱 봤더니 어때요? 미적분의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수투 파트예요. 수투. 수투에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애들이 수능까지 바라보면서 최소 세계 이내로 수학을 막으려면 당연히 미적분 자체가 어렵긴 하나 여전히 하에 나가면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원 수투에서 틀리는 문항을 되도록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미적분. 표정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표정인데 그거 하면서 수원 수투를 놓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미적분에서 틀리고 수원에서 80.3%예요. 80.3%? 오답률이. 그러면 결국은 얘는 등급상으로는 2등급인 거잖아요. 얘는 컷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미적에서 안 틀릴까요? 틀리지. 미적에서 틀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직 틀리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미적분 보니까 94.5%가 틀렸다고. 이게 몇 번이에요? 30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문항? K리 문항에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볍게 최소 3개는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는 여전히 상위권은 촘촘하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수시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유리해졌다. 그럼 아까 고대로 살짝 돌아가 보면 고대는 어떻다고요? 4, 8이잖아요. 과거엔 그걸 맞추기 어려웠어요. 수학 때문에도 많이. 왜냐면 국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2를 4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2등급을 찍고 있는 친구들이 뭐 인문 애들이 밑에 내려와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1등급이 된다고요. 3등급 찍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 서성한 정도의 목표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어디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대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대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안 쓰실 거예요? 써야지. 수능 최저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서강대나 성대나 그런 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원서를 성적이 좀 딱 그 라인에 있어서 2점대 초반 라인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애들 어디서부터 쓰냐면 이제 건대부터 써요. 올해 반드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너 재수할래? 그러면 아니에요. 반드시 대학 가야 되니? 네. 너 어디서 쓸까? 너는 어느 대학 가고 싶니? 서연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떡하니? 성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이제 아이랑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럼 건대부터 쓰기도 합니다. 그럼 건대부터 써서 어디까지 써요? 고대까지 써요. 고대까지 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건대는 떨어지고 고대는 붙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뭐 서영고 설명회도 했고 오늘 뭐 서성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라인에 있는 애들은 누구나 그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다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인 거예요. 그 결과는 어느 것으로 그래도 좀 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 그리고 수능 공부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겠어요. 쉽지 않아요. 얘네들은 삼각함수를 보는데 87.3, 81.7 뭐 이렇게 왕창 틀렸잖아요. 이과 애들은 확실히 삼각함수나 삼각비 이런 것들 중학교 때 좀 공부를 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여전히 나와 있으니까 여전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과 애들,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미적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뭘 놓으면 안 돼요. 수원수투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일 수학 공부를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수원수투의 심화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해야 돼요. 머리 식힐 겸 미적 공부하다가. 애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021과 2021 전형별 비교 입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원래는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서성한마 그냥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범위의 폭이 어떻다고요? 넓다고요. 자, 우리 애들 아마 성적이 대체적으로 2점,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내신 성적으로 보면. 그죠? 고대 한번 볼까요? 학교 추천 1.65였습니다. 평균. 서강대 2.3이었어요. 1차. 이건 서류형입니다. 서류형. 둘 다 서류형. 그래서 종합이 있었지 교과가 없었어요.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저거 서강대는. 성균관대도 종합전형이에요. 교과가 없었으니까. 보니까 1.65, 2.44, 2.3, 1.9, 2.6, 2.9. 자, 그러면 결국은 서성한 라인과 고대까지 같이 연동이 되죠.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를 쓱 봤더니 확실히 한양대는 조금 교과는 높네. 근데 종합은 평균이 2.04예요. 그리고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쭉 보면 1.57, 다빈치 1.91, 이화여대 1.39, 1.87, 경희대 1.76, 2.63. 오히려 고교 연계 같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건대서부터 고대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학생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내가 자신감 있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서울대 빼고 연대 빼고, 연대는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쓰고 싶으면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뽑는 전형 자체가 좀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가 80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면접이 20% 들어가는데 80에 50%는 등급으로 들어가고, 등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50%는 Z점수로 들어가요. 그 Z점수가 어떤 점수들이 제일 잘 나오냐면 평점할 때 표준 편차. 주로 어떤 애들이 거기에 해당할까요? 외고 같은 경우 그렇겠죠.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으면서 여기에 다 몰려 있어. 그런데 내 점수가 최소한 5점 정도 높아.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애들이 Z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지역은 Z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그 밑에서 공부를 또 못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쫙 펼쳐져서 Z점수가 안 나. 그래서 연대를 쓰면 그 합격할 확률이 좀 줄어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어디까지 건대까지가 실제로는 다 우리의 어디에 사정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평균을 좀 보죠. 2020과 2021, 2020과 2021이 있는데 쭉 보면 교과 전형 쭉 보면 어떤가요? 2.2, 2.29 조금씩 낮아졌죠?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 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줄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올해의 변수는 뭐예요?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저거보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다시 회귀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회귀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보기 2020과 2021 사이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물론 개개인마다 학생부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성균관대 보시죠. 성균관대 핵심 포인트, 고교 학교장 추천이 생겼어요. 교과전형이죠, 교과전형. 자, 그런데 특히나 성대 같은 경우는 저걸 쓰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우리 3학년 애들 지금 2 과목 배우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A, B, C로 해서 그냥 점수로 매겨서 크지 않아요. 그거 대부분 A 주니까. 그런데
성대는 세부적인 학생부의 내용을 좀 봅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 2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아직 이제 기말고사 안 끝났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2파트, 과학 파트 중에서 내가 나의 전공과 연관되거나 진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서류를 신경을 써주자. 그리고 진로 교과라 하더라도요. 원점수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A를 준다고 해서 보통 A를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A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히 시험이 쉽게 나올 테니 지금 쉽게 나올 거야 아마. 90점 맞자. 90점. 과학 끝났나요 다? 끝난 학교도 있고 안 끝난 학교도 있고 아직 과학 안 끝났죠. 사탐2 90점 넘자. 그건 이제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성대까지 노리겠다고 한다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 최저 조건 대체되어 있다. 이건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내용이고 자연 계열은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 비중이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과는 방금 얘기했듯이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정성평가 안에 이렇게 써 있죠. 학업 수업성과 학업 충실성이 들어가겠다고 써 있는 학교가 성대가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냥 대충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진로교과 내에서 과탐2 파트에서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세특 신경을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학과 모집, 종합 모집, 뭐 계열 모집이 있는데 학생부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준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성대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수학이 좀 되는 친구들은 논술을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중경외시 라인 그리고 서강대 라인까지 보면 논술이 좀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이 되면 성대는 해볼 만한 구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계열 비교를 한번 해보죠. 공학계열이 2021학년도 2.06이었는데 1.69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도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고 성적이 다 좋아졌네? 왜 그럴까? 이거는 하나입니다. 내신을 따질 때 인문 애들이 자연 애들에 비해서 내신이 떨어졌죠. 그건 아세요? 국민들? 왜 그러냐면 수학 때문에 그래요. 수학 1, 2를 시험 같이 봤잖아. 걔네들의 등급이 다 떨어졌다고. 다 이과에도 올라가고. 그게 1학기, 2학기를 합치면. 최소한 0.09 정도에서 1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2등급이어야 되는 애들이 뭐가 된 거예요? 내신에서 1등급이 된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이 촘촘해진 거예요? 안 촘촘해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촘촘해진. 그게 우리 지역만 그러냐? 아니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따라서 이 촘촘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되셨죠?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죠? 팬데믹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주로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줬다? 교과의 비중을 좀 더 줬다. 라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올라가네. 그럼 올해 달라질까요? 팬데믹 끝났나요? 안 끝났죠. 촘촘한 건 여전하죠? 우리가 같이 시험 봤으니까. 다만 그렇게 뽑아봤더니 이제 대학에서 1년 수학을 해봤더니 이제 아무리 동영상으로 교수랑 과제 수행률이나 학업 능력이나 수학 능력을 판단해봤더니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종합전형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할 거다. 어디를 비교과를 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어떨 것이다. 조금 여기에 이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한번 보시죠. 서강대는 학생부 교과 신설했습니다. 원래는 종합만 있어서 1, 2, 1차, 2차 모집을 했었는데 이게 학과별 모집으로 그냥 다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만큼 교과가 신설됐고 따라서
정시도 늘어났죠? 그럼 종합전형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학과 탐구의 계열별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정시에서 과거에는 수리 가형을 보고 인문 쪽으로 넘어가서 가산점을 받은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 폐지시켰어요. 이게 서강대 주요 핵심 포인트다. 자, 교과전형 몇 개인가요? 3등급? 3개. 뭐 웬만하면 맞겠죠. 그 탐구도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교 추천인데 몇 명까지? 10명까지. 서강대를 노려보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10명이 들면 써볼 수는 있는데 서강대 워낙 이런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애들이 쫄아서 안 써요. 사실 서강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못 가서 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서강대 운수는 조금 어렵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 친구가 수능에서 약간 그 내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면 수학이 좀 되는 학생이라면 서강대는 써보는 것이 괜찮겠다. 삼합 6이다. 합격 사례 1차 서류고요. 2차 서류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교과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큰 틀에서 다른 학교들 위치 정도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대학의 시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2.35 요 정도다. 한번 보시고 이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찍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대는 교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서류 인원이 좀 줄었다. 종합 인원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들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입결이나 이런 거 확인하면 그 중간에 위치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2차입니다. 2차 합격 사례. 좀 전 건이 1차였고요. 이건 2차예요. 이게 합쳐진다. 좀 달라요. 내신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한양대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군별 정시에서만 바뀌는 거고 과거부터 교과 따로 있었고요. 종합 따로 있었고요. 논술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 다 논술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딴 건 진짜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진짜 잘해. 그럼 저는 한양대 논술을 쓰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디테일하게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서울대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수상 실적, 우리 아이가 수상 실적이 좋아. 그리고 어떤 한 파트에서 자동봉진도 그 연결이 잘 돼 있어, 그 파트만.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한양대는 노려볼 만한 곳이에요. 애들이 쫄아가지고 잘 안 쓰죠. 해볼 만한 곳이다. 그래서 달라진 건 없다. 다만 고3 재적 인원의 11%. 얘네는 이제 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11%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쓰겠죠, 뭐. 최저는 다 없고. 그래서 지방 애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적이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한양대 어차피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쓰면 종합 정도인데 다행히 종합에서 수상 실적이 5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80개씩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양대 합격한 애들 보면 5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유의미한 나의 상이 있다면 그리고 세특에서 그거가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한양대는 올해는 노려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입시 결과입니다. 교과 합격 사례예요. 교과 확실히 높죠. 1.31, 1.31, 1.31, 1.47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합격 사례인데 확실히 종합은 낮죠. 그죠? 그래서 해볼 만하다. 뭐가 있으면 수상 실적이 유의미한 게 확실히 있으면 동상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드릴게요. 2021, 2022, 2023이 있는데 2021과 2021 변화는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학생부의 성적이 변화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입시 결과 우리
대학가 선배들 있죠?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인원의 변화는 없으니까. 수험생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 내신은 어떻게 돼요? 문과 성적이 하향하고 이과 성적이 올랐죠. 그게 올해도 그대로 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단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수 가나로 봤는데 올해는 선택형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봐봤더니 4월, 6월 다 봤더니 이과 애들이 위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수학 실력이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는 좋아졌을 수 있지만 뭐는 실제 점수는 정말 좋아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서 엄매나 화작을 선택했을 때 또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이과라 하더라도. 근데 이미 선택을 했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게 올해까지 팬데믹은 올해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안 써놓은 거 있죠. 뭐가 있죠? 종합전형 인원이 죽었다. 그럼 경쟁률이 올해는 이과가 경쟁률이 많이 세질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만만해졌고 종합전형이 인원이 좀 줄었고 그럼 경쟁률은 작년보다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논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팬데믹 때문에 애들이 수학 공부나 논술 공부를 원래 대치동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대치동 애들, 목동 애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논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못했다고 봐야 돼요. 똑같이 공부하는, 교과 공부하듯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노려볼 만한 게 논술 전형일 수 있다는 거.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무엇? 5평입니다. 여전히 유지시켜주고 과목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단 한 문제라도 9월 때 한 문제 더 맞고 수능 가서 한 문제 더 맞으면 학교의 레벨이 그럼 8문제 정도 되잖아요. 총으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는 대학 레벨이 어떻게 달라지면 건대가 고대를 가는 거예요. 최소 고대.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전국대별 전략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입결 확인. 자, 올해의 입시와 작년의 입시는 거의 똑같다. 단 종합전형의 뭐가 모집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신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건대부터 고대까지 다 쓰는 학생들이면 결국은 학생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성평가니까 우리가 이게 잘한다 못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겠죠. 수능 최저가 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노려본다면 한 대부터 시작해서 논술 전형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올해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맞춰 써야 돼요. 뭘로? 종합전형을 맞춰 써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점수로 교과전형을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2점대 초반에 교과전형을 쓰면 쓸 데가 없어요. 숨 쉴 때 써야 돼요. 거기는 싫지.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종합전형, 논술전형. 얘가 수능까지 되면 어디까지? 수능까지. 그래서 수능 선택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자, 내가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엄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엄매는 할 게 많아요. 외울 게 많다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도 많고. 근데 한 번 해놓으면 떨어지지 않아. 근데 엄마, 내가 엄매를 선택했는데 성적이 애매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해야 돼. 화작은 공부량은 많지 않은데 독해 능력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좋아졌다 나빠졌다 보기가 어려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내용 공부해야 되고 애매할 수 있는 성적대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애매할 수 있는 성적대인 거예요, 다들. 하지만 길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기말고사는 최선을 다해서 보긴 하는데 이 기말고사 성적이 아이의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조건을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유지 정도. 단 아까 성대를 쓴다면 뭐 해야 돼요? 과탐의 진로교과에서 뭘 좀 만들어내야 된다. 정도.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된다. 수능
공부하는데 6월 모평 성적표를 받아보면 세심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하고 수학 같은 경우 수원, 수투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준비해서 아직 이과는 기회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경쟁률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 어떤 세대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